제 KBS 실험실에 이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책자는 하멜 표기의 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이걸 못 본 것 같습니다. KBS에서 찍은 영상이 하멜 표기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를 그냥 하멜 표기 내용인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간 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54년도 기록 내용이라고 하는데 상간 일지라고 하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하멜이 동인도에서 이제 일본 나가사키로 이제 출발할 때 그 연대를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죠. 잠시 한번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미 2년 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스페르웨르호 승선인원 1,000원을 실종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하멜 일행을 아마 이제 2년 전에 뭐 실종 처리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실종했는 그 지점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멜이 어느 이제 부두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출발지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켈파트라는 이곳은 출발지가 아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어로 적혀있는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 제가 뭐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마다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다라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니까 출발지의 지명이 이제 마다라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근데 요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 연필로 이래 쓴 자국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켈파트라 이제 그렇게 적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마데라가 이제 켈파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은 마데라의 이제 위치를 찾아버리면은 켈파트 이게 이제 제주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연필로 적은 이 켈파트라는 게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일지가 아닙니까? 일지는 처음에 이제 출발했을 당시부터 그 기록만 남는 거지. 계속 이제 하멜이 이제 여정을 겪으면서 일본에 가면서 해양에 일지를 쓴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데라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출발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따지면 이 켈파트라는 게 여기 이제 제주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요 마데라라고 적혀있는 요거는 켈파트가 아닌데 이것을 잘못 알고 이렇게 연필로 적은 뜻이 보입니다. 하멜 표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이제 지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하멜이 이동한 이런 경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리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이제 하멜 동아시아 대장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쪽에 보면 이 대한민국 뭐 여수 뭐 히라도섬 나가사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이제 지도를 보면 하멜이 출발했는 지역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이 바타비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인도 회사가 뭐 여기쯤에 있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앞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제주도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1848년도 하멜 표기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런던이라고 됐으니까 이게 런던 뭐 소상자가 이제 1848년에 이제 그렇게 기여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번역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오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번역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르네오와 인도 군도 뭐 의상과 풍경 그림이라고 하니까 이 이제 보르네오라는 이것을 이제 찾으니까 앞전에 그 지도에 본 그 지역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보르네오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구글 어스로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인도네시아가 여기 아닙니까? 근데 하멜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이쯤에서 시작을 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만을 뭐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가사키로 가면서 이 제주도에 표를 해가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강제로 이제 이동되는 경우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 보르네오 섬이 이제 인도네시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제주도라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죠. 근데 실록의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실록은 한반도에 이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멜표기에 이 책자의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에 야자수 나무가 이제 그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자수 나무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제주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책자가 이제 쓰여진 시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기 뭐 1848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멜이 이제 표류한 그 당시의 책자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하멜이 이제 표류한 거는 조선왕조 신락에 보면은 165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멜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은 이 부분 한 구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멜이 상당히 조선에 오랫동안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네덜란드에 또 박연이라는 사람이 또 조선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록이 이제 너무 적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좀 아쉬운 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653년에 이제 기록이 돼야 그 정확한 그 기록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하멜이 1653년에 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덜란드로 이제 돌아온 그때는 여기 날짜를 보면 1668년이 되죠. 현종 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자가 쓰여진 책은 최소한 1668년에 이제 원본을 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본을 구하지 않으면은 후대에 뭐 책자의 재미를 위해 가지고 뭐 그림도 약간 이제 다르게 보충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고 뭐그 지역하고 안 맞게 사람이 흥미를 이제 끌기 위해서 이상하게 이제 추가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600년에서 뭐 1800년도까지 이렇게 연대가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거의 한 200년 후에 이제 쓰여진 책자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사실 별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 자료라는 것은 원본을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후대에 이제 가면서 책자의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제 더 이제 내용이 약간씩 수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상당히 이제 잘 그린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럼 이거는 책자를 출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작업을 거쳤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하멜 표력에 하멜이 그 그림을 남긴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아주 조잡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한번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멜 표력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것도 실제 원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하멜이 본 17세기 조선 불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책자가 여러 번 이제 출판을 거치면서 약간씩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요런 이제 남겨놓은 요 이미지를 보면
이거는 아주 좀 정교하지 않지요. 이거는 뭐 꼭 어린아이가 좀 그려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멜이 그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렸는지는 그거는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것도 뭐 책자의 원본을 봐야 알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지대로 뭐 하멜 표류기를 뭐 해석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산의 이제 이미지가 되네요. 자, 그런데 앞전에 이제 본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요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출판을 위해 이제 목적을 두고 누군가 이제 스케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케치를 하면은 요거는 정확하게 고정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장 상태를 보면 정확히 조선시대에 이 갓을 쓴 거하고 한복이 정확하게 이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복장은 정확하게 이제 묘사된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있는 이 풍경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특히 야자수가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 형태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우리 초가집 형태의 건물은 아니죠. 뭐 이제 인물이 이제 중요하니까 뭐 인물은 정교하게 이제 묘사를 했다고 해도 뭐 주변 환경은 뭐 대충 그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건물 형태를 이제 그릴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하여튼간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건물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현대식 건물로 보이잖아요. 이 담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블럭, 벽돌로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이제 건물이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뭐 붉은색의 이제 벽돌로 뭐 그 지어진 건물이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있었죠. 참 하여튼간 요 이제 야자수나무가 이제 본다는 게 이제 독특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앞전에 그 제가 이제 요게 이제 하멜 벽의 이제 내용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남긴 이제 그런 기록이다. 이제 그것을 좀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다라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출발지라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하멜 표류기의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바트비아라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어디에 난파를 내가 이제 사고 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동인도 회사에서는 마데라고 그 설명을 하잖아요. 마데라에서 그러면 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멜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동인도 회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인도네시아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이상은 자신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연락이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대만이나 한반도 조선까지 이렇게 뭐 이동해가지고 사고 났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록이 이 지점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이미지가 좀 책자가 이상하니까 그래가 이게 이제 한반도 제주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제 역사를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네덜란드하고 이제 관련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국하고도 이제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이제 공화국으로 돼 있고, 뭐 약칭은 인도네시아 또는 인니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이어진 섬나라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구하고 뭐 여러 인도네시아 대통령 뭐 이런 거는 이제 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입헌 공화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34개 지방들 중 5개 특별 지휘 지역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뭐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잖아요. 인도네시아 군대는 7세기경 스리위자 왕국과 마자파히드 왕국이 중국 본토와 인도 아대륙과 교류하면서부터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다. 중국 본토와 인도 아대륙하고 이제 교류를 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 지배자들은 점차 외국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이때 힌두교와 불교를 어, 받아 이제 국교로 이제 삼았다. 무슬림 상인들은 이슬람교를 전했고, 유럽인들은 식민지화 과정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 여기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제 전파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서양감들이 이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온 지구에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됩니다. 자체 이 종교라는 게 사실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게. 그리고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간섭을 하기도 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지배한 가장 중요한 유럽 열강 세력은 넬란드인들이다. 적어도 350년에 이제 걸쳐 인도네시아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인도네시아는 통일된 국가 개념으로 20세기 초에 처음 등장하였고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허나 당시 인도네시아 지역 지배권을 주장한 네덜란드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 문제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1949년 인도네시아 영웅이 수카르노가 이끈 군대가 네덜란드를 격파하고 완전히 독립을 쟁취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라는 이 나라가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정복당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스리위자 왕국하고 마자파히 왕국이 이제 있었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인도네시아 이제 호칭을 사용한 거는 이게 1945년도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만들어진 경우가 됩니다. 이게 뭐 영국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국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정식 국명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며 한국 한자 음모로는 인도니서아의 줄임말이 인니라고 불린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란 명칭은 19세기 영국 학자가 명명하였고, 인도양의 섬들 네시아이라는 뜻이다. 적도의 푸른 보석이라는 별칭이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앞전에 설명한 것 같이 여기 영국 학자가 명명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게 인도네시아가 이제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인도스와 네세스를 합친 단어이고 인도양의 섬들이라는 뜻이다. 어원은 18세기 현대 인도네시아를 형성하기 전부터 있었다. 이게 어원은 인도네시아를 형성하기 전부터는 있었다고 또 설명하네요. 그럼 1850년에 영국 민족학자 조지 윈드소스얼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유네시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이 단어를 이용하여 말레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1850년도에 뭐 거의 그뭐 인도네시아라는 이제 말이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각국 학계에서 자주 사용하였고,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단어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베를린 대학 교수인 아돌프 바스티아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으며,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원주민 학자는 1913년에 키하자르 데완타루로 인도네시아 신문사를 창립하여 공식화했다.
그러면 위쪽에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뭐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만든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1850년도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역사로 따지면 한 이렇다 한 200년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역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거보다는 요 아래쪽에 이제 식민 통치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지방에 처음 유럽인이 도착한 시기는 1512년이므로 프란시스코 세라로가 이제 이끄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육두구, 정양, 큐베부 등을 독점하기 위하여 말루크 제도에 상륙한 것을 유럽과 인도네시아의 최초 접촉으로 본다.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의 상인들이 뒤따라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왔고 1602년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워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독점적으로 통치하고 약탈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800년대 파산하고 사라졌고 네덜란드인들은 그 자리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세워 정부가 집독 통치하였다. 자, 여기 이제 네덜란드 설명이 나오잖아. 네덜란드가 이제 동인도 회사를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그게 설립해가지고 200여 년 동안 뭐 인도네시아를 독점 통치했다. 그리고 약탈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멜이 바타비아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실제 동인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이제 관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KBS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번역 내용 된 것처럼 마데라라고 적혀 있으니까 하멜이 처음 출발했는 지역이 이게 이제 마데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기록이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이 마데라가 하멜이 그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켈파스 자, 이것이 그 하멜이 이제 그 난파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데라가 이제 켈파스가 돼버리고 이제 제주도가 돼버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마데라는 인도네시아고 여기 켈파스는 이게 이제 제주도인데 이렇게 갑주로 잘못 적는 바람에 마데라가 이제 이 켈파스트 이게 제주도가 돼버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럼 실제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뭐 조선왕조 기록도 이렇게 각주를 이렇게 잘못 적으면 실제 이제 원문 내용이 이제 다르게 변질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잘 모르면 이렇게 적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적어가지고 헷갈리게 합니까 이게?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다른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우리 역사안의 그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42년경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게리성 켈파트가 제주도를 처음 발견한 이후 제주도를 켈파트로 지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네덜란드라는 그 동인도 회사도 이 제주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하멜이 뭐 표류를 하면서 생계 뭐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복장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해양을 여행하려면 그 이동할 수 있는 경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지명이나 섬, 그 나라가 어떤 것이 있는가 대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멜이 조선왕조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인 것 보면은 여기에 하멜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표를 냈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고려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뭐 본도는 오질도이고 요 본도가 오질도란 건 이건 제주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중원은 이제 대명이고 그리고 뭐 서북은 이제 달단이다. 그리고 뭐 일본으로 이제 가기 위하여 이제
일본을 가는 도중에 이제 배가 난파됐다는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명은 대체로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아니 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지명도 모르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멜이 그때는 뭐 선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뭐 배 이제 선원이나 그런 이제 중요한 직책을 조금 이렇게 맡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뭐 하멜이 그때는 뭐 21살 정도 됐다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642년경에 이게 이제 제주도에 되면 이 캐파트로 이제 지정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멜이 이제 그 난파를 되면은 자신들이 이제 제주도가 자신들이 이제 난파됐다는 지점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멜은 제주도에 표착한 후 3일 후에 이제 북위 33도 32에 위치한 케프라트 섬에 포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기록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멜은 이 케프라트가 이제 제주도인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저도 앞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연대를 좀 잘못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1642년에서 위쪽에 하멜이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도착했는 그 연대를 이제 잘못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 21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는 좀 날짜가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고, 실제는 1642년경에서 하멜이 풀이한 그 날짜를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653년이야 돼 있잖아요. 그럼 요 날짜를 이제 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요. 1653년에서 여기 1653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날짜에서 앞전에 본 1642년도를 빼면은 1642년도를 뺐죠. 그러니까 11년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켈리선을 이름을 따가지고 뭐 제주도를 이제 켈파트를 이름을 지은 후 하멜이 사고가 나는 시점이 이제 11년 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멜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그 위치가 이제 켈파트인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봅시다. 제 현재는 이제 원문을 이렇게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하멜 표기의 내용을 보면 이 켈파트라고 이렇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 나기 전에 그 해양을 이동하면서 그 각 주변의 그 나라와 그 섬들을 이제 인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멜 표기에 이렇게 이제 켈파트 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으로 가는 항해로 중간에 있는 제주도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데에 비해 하멜이 파악한 조선의 지리적 위치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멜은 조선의 지리적 위치가 위도 34에서 44도에 걸쳐 있으며 조선의 폭은 75마일 정도의 우리가 지기는 카드 모양의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남북의 거리, 서울과 제주도의 거리는 약 80마일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하멜이 이제 한반도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직사각형의 이제 카드 모양으로 생겼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카드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렇게 뭐 무늬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카드 그러면 서양 카드를 이제 의미하겠죠. 그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길이가 동서로는 75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75마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에요. 75마일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 이게 이제 120 킬로미터가 됩니다. 뭐 120km라고 하면은 뭐 구글 어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한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서가 이제 120km라고 1 2 0 k m 라고 하니까 요 120km 이렇게 끄면은 1 2 0 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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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끄
자, 현재 150 나오고 140. 120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5마일 정도의 우리가 즐기는 카드 모양의 직사각형이며 남북의 거리가 이거는 80마일이라 그러잖아. 그럼 75에서 이제 80마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5마일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멜이 이제 생각해 있는 이제 조선의 크기는 여기서 뭐 세로로 이렇게 꺼보이 뭐 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한반도의 이제 크기는 이제 그렇게 어, 크지 않았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제주도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한반도를 이렇게 보면 카드 모양으로 생겼다니까 뭐 요 정도 뭐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이 한 요만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카드 모양이라니까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뭐 길쭉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조선의 이제 크기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상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험을 했는데 상상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한반도의 실제 위치는 34도 6분, 뭐, 이렇게 43도 1분에 이제 비하면 위도상으로는 북쪽으로는 1도 정도 높게 측정되어 비교적 정확한 반면 남북의 거리는 실제 3분의 1로 파악하여 사실과 꽤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하멜이 조선에 포착하였던 17세기 중엽 유럽인은 조선이 반도인지 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조선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하멜의 이해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다. 하멜이 이제 조선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에 위도 34도 44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도, 44도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분은 아니고 34도, 44. 자, 그러면 구글어스를 한번 볼게요. 34라고 하니까 여기는 37일이고 35. 34는 그러면 뭐 요 정도 되네요. 34에서 44까지라고 하니까 그럼 44까지는 여기까지 맞는데요. 이 위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조선의 이제 위치는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요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 현재 요 지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요게. 지금 뭐 비슷한 위치에 맞네요. 그러면. 어, 1641년경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갤리선 이제 켈파트가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제주도를 이제 켈파트라 이제 지었다 이제 그 설명이 하멜이 이제 표류한 그 날짜를 보면 10년 후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표류를 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주도가 이제 켈파트라 적는 게 그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갤리선이 이게 뭔가요?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갤리선은 노적기를 보조 동력으로 하는 배의 일종이다.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지중해 지배자였던 범선이다. 자, 그리스와 로마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이집트나 페르시아에서도 유사한 배들을 사용했고 그 배들을 겔이라고 이제 불렀다. 자, 그런 설명이 되네요. 자, 그럼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를 보면 요런 선바, 자, 요게 이제 겔리선이 됩니다. 중앙에 이제 돛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양 옆에 보면은 이제 도로 이제 저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선이 이제 겔리선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노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돛을 달았을 때 바람이 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이제 딱 멈춰가야 됩니다. 그럼 해류도 어떤 데는 보면 바다에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한정 그 바다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이게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노를 젓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계속 노를 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수단으로 이제 사용했다니 그래 보면 됩니다. 이 큰 선박이 이제 정박을 할 때나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해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임시로 이제 운영한 그런 때 사용하는 그게 이제 노다 정화가 됩니다. 현재는 이제 동력이 개발돼 버리니까 이런 이제 노나 이제 돛이 이제 필요 없는 상태가 돼 버렸죠. 요런 이제 선박들이 이제 앞전에 이제 설명했던 계열선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뭐 다양한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에 제주 목사 이원재이 이제 난파당한 서양인에 대해 치기하다. 이 내용에서 이게 이제 1653년도 하멜을 이제 풀이했을 당시 제도에 도착한 내용이죠. 그러면 그때가 한반도가 이 고려가 이게 맞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한번 인도네시아를 이제 그때 한번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많은 이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의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그 당시에 뭐 하면은 나이가 한 21살 정도 이제 젊은 나이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뭐 하면은 그렇게 나이에 비해가 이게 배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험이 많지 않다면은, 뭐, 하멜이 이제 보는 입장으로서는 이 제주도를 좀 낯설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뭐, 중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엄청난 큰 나라니까, 그때는 명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이 작은 나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많이 찍으면서 이 명나라가 이게 조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황제께서 여기 명나라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 여기 이제 이미지 이제 보는 것 같이, 하멜이 여기 이제 바타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 이렇게 대만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여기 제주도에 이제 표를 했다면, 그때는 이 명나라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태조 일창기께서 만든 나라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하멜이 이 한반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한양 서울로 이제 이동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명나라가 이게 이제 태조 일성기가 만든 그 나라고 여기에 이제 왕들이 있었다며, 그러면 이 제주도가 아니고 이 대만이 이게 제주도여야 된다,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아니면 대만이 아니면 여기에 보면 에노섬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제주도에 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노섬이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징에 이제 끌려갔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에노가 이게 이제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멜은 한번더 여기에 표류를 한 게 아니라 이 대만에 가기 전에 여기에 에노에 이제 표류를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뭐 하멜 이제 표기를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멜이 이제 대만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제주도에 나가사키 가기 위해서 요소 사고가 났다는 뭐 그런 기록이 있고, 뭐 이 조선에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그 한양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이제 이동 경로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 현재 좀 희미해가 잘 안 보이는데 좀 깨끗한 게 없나 모르겠네요. 요거 보이네요. 여기 보면 제주도에 와가지고 해남을 이동해가 뭐 여기에 영암, 나주, 뭐 장성, 장읍, 금주, 전주, 뭐 여산, 은진, 공주, 이제 서울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이미지 지금 자각을 잘 안 보시겠는데요. 뭐 하멜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주,
거쳐가지고 뭐 해남, 뭐 영암, 나주, 장성, 정읍, 금구, 전주, 여산, 은진, 연상, 공주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니다. 야, 하멜이 참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온 나라에 이렇게 지명을 정확하게 이동하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썼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뭐 네덜란드에 만약에 이제 표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네덜란드의 그 지명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뭐 상당히 이렇게 뭐 숫자는 적은 건 아닌데요. 하여튼 뭐 하멜이 뭐 우리나라에 글쎄 뭐 15년 이상 살았다고 하나요? 뭐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니까 뭐 기억할 수도 있다고 보면 그런데 자, 요런 이제 하멜표 이렇게 이동했는 경로에 이제 지명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요거는 대륙에는 없는 그런 지명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을 이제 비정해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대륙은 제주도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설명도 되겠죠. 요 이제 지명 이동을 보면 이제 그렇다 그런 의미죠. 근데 요 이제 전주라는 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대륙에도 전주가 있죠. 근데 전주 이제 이전에 보면은 여기에 뭐 해남, 영암, 나주, 장성, 뭐 정읍, 공주 이런 설명이 나오니까 요런 지명은 전주가 나오기 전에는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어, 대륙의 남쪽도 해남이죠. 이 대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보통 이래 대륙에 보면 여기 전주가 있는 지역이 보통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전주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그런 명칭이 없잖아요. 이 도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전주에서 여기 대륙이 여기서 이제 전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이제 에노섬이 요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 지명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명나라가 이제 조선이었다고 자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여기 에노섬이 제주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남경에 이제 도착한 그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하멜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인도 회사 이 아래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태풍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멜이 이쯤에서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 태풍을 이제 만났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난파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가다가 태풍이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뜸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이제 난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 명이 이제 조선이고 우리의 황제께서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볼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명적으로 보면은 이 대륙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명이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이런 식으로 와가 이렇게 에노섬에 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인도 회사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여기 인도네시아가 이제 출발지이고 여기서 이제 확인된 내용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 요거는 제주도가 이제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주도가 여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앞전에 그 내용처럼 요 이미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걸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야자수가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의 조선이었다면 그 아래쪽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가 이제 제주도라고 보면은 그것은 가능하다. 여기는 아마도 야자수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한반도 여기는 이제 아니다 이제 그래 보는 입장이 되죠. 여기는 야자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한일 페루기가 이제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대륙 아래쪽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다. 이제 그것은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림을 봤을 때 이 한반도 이쪽은 아니다. 자, 그런 설명이 되겠죠. 제가 또 다른 사이트 이거 하나 찾아놨는데요. 요거 요런 또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도 이제 같은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쪽에도 보면 이제 이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요걸 잠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라고 하는지. 네,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상태인데, 조선 해안의 외국 방문객 2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1797년 브로턴, 특히 1816년 홀과 같은 서양인들이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1650년대에 하멜, 1787년은 라페루즈,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주한 영국 대사관 웹사이트 한국어의 또 다른 항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게 1650년대에 하멜 표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책자가 이렇게 그 발간이 되고, 그리고 하멜 표류기를 내용을 보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선에 관한 그런 또 그 방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1787년 나페루즈라는 사람하고 1797년 브로턴이라는 사람, 그 1816년 홀과 같은 서양인들이 한국을 이제 건너갔다, 이제 여행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다 뭐 희미하게 뭔가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한국어로 다시 또 번역을 또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여기에 중국 북부 해안을 따라 보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네요. 이게 이제 로더 어머헬스트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나눠준 찰스 혹은 칼 구줄라프 목사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32년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동인도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또 여기 이제 제주도로 또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찰스 구줄라프라고 되어 있는데 1831년, 1832년, 1833년에 중국 해안을 따라 세 번의 항해에 관한 1834년 책을 썼으며 시암 코리아 및 루츠, 이게 루츠가 이제 루크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리아 및 루크국을 제도를 포함하여 그 설명을 하고, 에머스트는 1830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의 서해안에 머물렀다. 구슬라프는 실제로 야만인들을 문명화하기 위해 나섰고 그들에게 대해 매우 낮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832년도쯤에 이제 쓰여진 책자가 되나요? 그러면 앞전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설명이 이렇게 되는데, 184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832년에 이제 여행을 해가지고, 1848년쯤에 이제 책이 이제 출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년이나 정도 있다가, 출판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안쪽에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 아래에 주소 이제 적어 놓을 테니까 이제 관심 가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아편 전쟁에 참전해 1841년 홍콩을 책량한 벨처너 사마랑을 이제 이끌었다. 1843년에서 1840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북쪽으로 육구제도 한국, 일본까지 측량 탐험을 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게 그런 오키나와 풍경에 대한 논평과 함께 장교와 승무원이 차지한 이 정원과 사원은 헬가 멜레오드의 생생하고 즐거운 설명으로 인해 2배로 흥미로워졌습니다. 1840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벨처는 제주도 켈파트 섬을 조사하면서 그의 호스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여왕께서는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해도를 수정하기 위해 나를 외국을 방문하도록 보내셨고 어느 누구도 난파되지 않도록 그 섬 주변에 숨겨진 위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안에 현지인들이 그의 보트가 착륙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 그는 사마량족의 헬파트 방문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 없이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으로 또 들어가라고 지시하면서 나는 소총을 들고 해안으로 뛰어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선원들이 팔을 들고 무한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 우리 사이에 더 나은 이해가 형성되었습니다. 과학자인 아담스는 어느 날에 친숙하게 들리는 섬의 물리적 측면과 다음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켈파트는 무수한 원추형 산으로 덮여 있고 많은 경우 멸종된 화산 분화구가 꼭대기에 있으며 섬 중앙에 발을 디딘 거대하고 우뚝 솟은 거인 앞에 몸을 굽히는 타원형 철로 둘러싸인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구름 속에 사라졌습니다. 평야와 언덕 사이의 계곡, 심지어 산허리의 계곡을 포함한 전체 표면을 세심하고 풍부하며 가장 아름답게 경력되어 기분 좋은 실록으로 덮여 있습니다. 돌 위로 사관생도인 메랄리에트는 섬의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원뿔, 안장, 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언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언덕의 대부분의 정상의 요소를 건설했습니다. 이로부터 매일 저녁 조명이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신호에 대한 응답 속도는 놀라웠다. 나는 5분도 안 되어 해안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언덕은 작은 화산처럼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벨처는 글을 썼어요. 낮에는 이 연기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젖은 다진 집 때로는 논껍질을 불에 던지면 순간적으로 빽빽한 흰색 기둥이 생기고 나중에 모방하여 우리 자신이 사용하는 등 매우 영리하고 아름답게 수행되었습니다. 측량신호는 메를리에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요새와 포대가 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모든 요새에 사람이 배치되고 있어 사람들의 화성총, 창, 화살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차례로 걸쳐 그들은 화성총을 발사했고 바지선에 탄 6파운드 포트의 경위를 표했고 그들은 결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관계에 불구하고도 그들은 지방행정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해안 조사를 위한 식량과 허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다마스는 이러한 회의 중 경계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을 짜증나게 한 민간인의 처벌을 예로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식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는 먼저 그를 학대한 다음 그를 붙잡아 쓰러뜨리라고 명령하는 간원 앞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처랑 길이가 약 6피트, 왼손으로 햄 위에 많은 사람들이 흉터와 개양의 형태로 이런 바스티나 관행의 심각한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여튼간 과학자인 아담스는 어느 날에 뭐 친숙하게 되는 섬의 물리적 측면을 이제 같이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여기 이제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무수한 원추형 산으로 이제 덮여 있고 많은 경우 멸종된 화산 분화구가 꼭대기에 있다. 그리고 섬 중앙에 이제 발을 디딘 거대한 우뚝 솟는 거인의 앞에 몸을 구부린 타원형이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제주도 보면 화산이 중간에 하나 딱 있잖아요. 여기 뭐 구글 제어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앙에 이렇게 화산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주도를 이거 한반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요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제주도 중앙에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청량도 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겠죠. 근데 제주도에 근데 어떻게 그 청량을 하고 이런 사진을 남겼는데 여기 어떻게 야자수가 있습니까? 근데 앞전에 그 내용은 요거는 함의 벼르기를 내용을 요거는 적은 것 같던데 요거는. 그런데 이미지는 좀 다른 분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에 보면 이런 책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의 벼르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요 이미지를 뭐 가지고 이렇게 어, 따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함의 벼르기의 이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책자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한일표의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이미지를 볼게요. 여기에 보면, 희미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뭐라고 그래 써져 있는데, 여기 코리아라고 그래 적힌 것 같습니다. 여기 KOREANS, 코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룹 오브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자로 한국인이 이제 모여 있다. 그런 설명이 되죠. 영어 이제 KORER는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이 고려인이 이제 조선은 이제 둔갑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이미지도 보면 왼쪽에 요 파초가 있죠, 이게. 항상 조선에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 이제 민화를 보면은 요 파초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좀 작나요? 자, 이미지를 한번 확대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GROUP of KOREANS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그룹 오브 코리안즈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한국인이 이제 단체로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 요 복장, 어, 요 간모가 이게 되겠습니다. 무인들이 쓰는 그런 모자 형태가 됩니다. 무관인데 요거 좀 연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좀 굽으신 거 보니까 뭐 지팡이도 짚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네요. 무인인 것 같습니다. 다. 자, 그런데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요거 파초 맞죠? 요거 잎이 넓은 거 열대 식물이 되겠습니다.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중앙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자가 있는데, 이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책이 이제 있는가 모르겠네요. 나오는지. 검색하니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요런 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다 보면 이제 같은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책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거 하멜 표기에 나오는 분들은 아니라는 그런 소리죠. 그럼 제가 앞전에 이제 영상 촬영했을 때 하멜 표기에 나오는 이제 여기에 조선 관료 그 재직 목사 이원진이 아니라는 그런 소리네요. 그러면 그거는 별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이미지도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자, 요거는 따로 제가 또 받았는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적혀 있는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요거 만다린 오브 더 켈파트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는 CORE라고 적혀 있네요. 저 코리아 맞지요? 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아래쪽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또 여기는 이런 이미지가 있네요. 자, 확대하니까 이제 이런 데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보자 보면은 우리가 뭐 기존에 보던 딱 그 뭐 조선의 복장 딱 맞지요 이게. 요 갓을 딱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이런 또 지도를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이게? 자, 이것도 한번 지도 받아보죠. 현재 제가 받아놨는데 이거는 좀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근데 이거는 좀 어디를 그려놓은 걸까요? 이것도 섬인데 이런 섬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이렇게 항해한 일지 경로를 볼 수가 있네요. 좀 많이 더 다녔습니다. 이렇게. 아니, 외국놈들이 그 남은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항해 일지를 쓰고 이렇게 섬에 대한 지리적 파악을 하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서양놈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항해 일지를 씁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이제 지리 형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쏠 목적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하고 이제 비슷한 생긴 지형이 있나요? 우리나라 한반도. 이거 찾아보면은 그 뭐 제주도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이 아래쪽에도 이제 지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또 이미지가 있고, 이런 이제 조선에 대한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 한반도 제주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맞죠. 자, 여기에 보면 켈파트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주도 맞습니다, 요거는. 정확히 한반도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전라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요 우측에 여기가 이제 경상도고 여기가 이제 전라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코리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요 제주도 여기 맞네요. 그러면 이 한반도 여기가 이제 켈파트 제주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내용 따지면 하면은 그러면 여기 왔는 게 맞네요. 문제는 이제 요 위쪽에도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뭐 요 지도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원문을 보니까 뭐 진화라는 이렇게 말도 이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진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내용일까요 이게?
자, 제가 번역을 했는데, 켈파트에 대한 한국의 독점 통제권에 대한, 앞전에 읽었나요? 흥미로운 만큼 한국인과 중국어 통역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의 관찰은 켈파트 소서의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 중국어 통역사가 중국 궁중 사토리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용의성과 특히 중국에서 야만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에 매우 놀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와 천상의 제국과의 거래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런 척했으며 영국이 중국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해석자의 주장을 의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캔톤에서 몸값으로 600만 달러를 제출하고 지불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킹에서, 이게 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징에서 더 많은 불만과 2,40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조국에 대해 그런 거짓을 말하는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켈파트에서 경험이 흥미로운 만큼 사마링의 승무원은 그 켈파트의 북쪽 섬을 탐험하기 시작하여 40년 후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게 될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15일에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켈파르트의 임시 휴가를 떠났고 이제 진정한 발견을 항해를 위해 한국 열도를 향한 북쪽 항로를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지역의 해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극 지역 중 하나만큼이나 빙산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을 보여주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메럴리트는 독자들에게 우리 측량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주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메럴리트에 감사하게 시간을 내어 그들이 켈파트 북쪽에 발간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그룹 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개의 큰 섬과 하나의 작은 섬,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깊게 부패인 형태로 내부에 가장 완벽한 항구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도 매우 아늑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는 바깥쪽만에 이제 정박했고 다음날 섬 조사에 전념했습니다. 4개의 뚜렷한 배타적인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원주민은 시민이었고 나의 조수 중 한 명을 가장 높은 봉우리의 정상까지 안내했습니다. 탐험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직업이 오로지 업인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있게 발견된 상당한 규모의 보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거는 이 아래쪽에 이제 섬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벨차는 1885년 영국에 점령되어 3년 동안 보유하게 될 이 작은 섬 그룹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지도에서 제주도 북쪽에 볼 수 있다. 박물학자인 아담스는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이제 북쪽이라고 하고 이게 1880년 영국에 점령되어 3년 동안 보유하게 될 작은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 위쪽에 보면은 이게 섬이 이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것인가요, 그러면?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이게 섬이 이게 영국에 점령된 적이 있었나요? 그럼 이 섬이? 제가 그 이미지하고 이제 지도를 이제 비교했는데요. 좀 어떤 분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따져보면 좀 비슷해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섬이 이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도 요거는 이제 섬이 아닌 경우가 되죠. 그러면 해안가가 되는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세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또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좀 다르게도 좀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요래 보면 좀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뭐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네요. 좀 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섬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섬이 있고 좀 글쎄요. 자, 제주도 위쪽에는 그 비슷한 섬 그 하나밖에 가진데 그럼 요건가요? 아, 요거네요. 그러면 요 섬이네. 그럼 요게 섬의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맞네요. 요거하고 이거 일치하네. 예. 그럼 요 섬은 그 어딜까요? 제가 한번 지명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지명을 찾아보니까 검문대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되네요. 이 검문도네요, 이게. 자, 검문도하고 이제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이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게 요거고, 여기 아래쪽에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고, 요거 우측에 있는 요것이 이제 요게 되겠네요. 또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있고,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검은도가 되겠네요. 제주도 위쪽에 이제 검은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요 섬이 아니라, 자, 요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거는 하늘 표류기의 이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 이미지. 앞전에 그 1848년, 요거는 이제 하늘 표류기 이야기는 맞는데요. 요 이미지는 1800년도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켈바트라는 게, 이게 한반도 그 제주도를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쪽에 각주를 잘못 따랐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마데라라는 그 지명이 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멜이 이제 출발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다시 보면 이게 마타비아가 있는데 하멜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타비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여기도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멜이 출발했는 지점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기록한 그 위치가 여기 인도네시아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이제 이게 하멜 표기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마지막 이제 선박이 이제 출항했는 그 지역을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주를 켈파트라고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주도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제주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 따지면은 글쎄요, 이 한반도 여기가 이제 캠파트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멜이 왔는 데는 여기에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여기가 조선이 아니고 여기 고려였다는 의미죠. 하멜이 항해를 하면서 조선도 모르고 고려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륙의 명의니까 이것이 이제 조선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고려에 어떤 이제 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왔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러면 효정일까요? 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가 이제 효정실록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청나라 이제 청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나라 시대 아닙니까? 청나라.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가만 보니까. 아, 1653년이면 이게 청순치라고 되는데, 그럼 이게 청나라가 이게 왕이 맞나요? 이게 청순치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 순치라고 하니까 이거 청나라 시대 아닌가요? 청제국의 3대 황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자, 하면은 분명히 한반도는 고려로 설명을 하고, 중원은 여기 대명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1653년도는 이때는 청순치니까 청나라 시대 아닙니까? 그럼 대륙은 청나라에 들잖아요. 근데 여기 명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나라 시대 때는, 이게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청나라가 이제 들어서기 이전에 이제 그 기억하는 그런 서양의 자료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나라 시대 때는 한반도는 고려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조선이 아니라 그러면 한반도가 이 명나라 시대 때 조선에 써진 거나 그럼 제가 보기에 그뭐 이거 다 가짜 지도네요. 그러면 고려가 써야 정상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가 이제 고려로 써진 그 지도가 몇 장이 있잖아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이 진짜 이제 그 지도겠네요.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문제는 이제 그 제주도가 이제 어디였는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대륙이 이제 조선이었다면 제주도가 여기였나 아니면 여기 한반도 이 아래 여기였나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뭐 역사서나 뭐 설명은 다 제주도가 여기 한반도 여기 아래쪽이 여기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멜은 뭐 한반도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대륙이 아닌 경우가 이제 된다. 이제 그래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저도 이제 역사 영상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조선의 역사를 이제 추적하면은 사실 이 지명으로 그 비정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록에 대해 이렇게 내용을 다 살펴보면 다 한반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한반도 맞아요. 실록의 내용도 다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추적이 이제 어렵다, 힘이 들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